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챙겨주시던 부모님. 하지만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먼저 세심하게 건강을 좀 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을 조심조심 쉬어가면서 오르시는 모습 혹시 눈에 밟히진 않으셨는지요? 자, 우리의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벼운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곤 하는데요. 자, 오늘만큼은 부모님 혹시 무릎이나 어깨 등 아프거나 불편하진 않으신지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무릎 통증의 원인과 관절 재생 치료법을 주제로 여러분께 알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통화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무릎 통증, 어깨 통증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때만큼이라도 꼭 부모님 건강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 증상은 이러다 말겠지 하고 치료를 미루시면 결국은 나중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꼭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우선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의 무릎의 관절 구조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네. 쌍으로 존재하면서 주로 체중을 지탱하거나 또는 걸어 다니는 움직임 또는 심할 때는 뛰어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인데요. 뼈와 인대 그리고 네. 연골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면서 관절 주머니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인대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뼈 양 끝단에는 그 부드러운 관절면을 만들어주는 관절연골과 그리고 윗뼈와 아랫뼈가 서로 잘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쌍연골이 있고요. 네. 이 모든 구조가 무릎 관절 주머니 안쪽에서 약간의 윤활유와 함께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도 관절연골 네. 그리고 반월쌍연골 이 두 가지 연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각각의 구조가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잘 지탱해주는 무릎입니다. 자, 무릎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하면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그러니까 많이 써서 나타나는 거겠죠. 닳아지니까. 근데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관절염의 진행 단계, 원장님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젊었을 때 운동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외상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꼭 연세 드신 분한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크린 검사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 소견에 따라서 초기와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관절염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초기 관절염에서는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관절연골이 그리고 테두리 만들어주는 반월쌍연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네. 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요. 중간 단계에 가면 이 연골이 손상되기 때문에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뼈 자체가 망가져서 뼈에 가시가 돋게 되고 아이고. 골극이라고 그래서 가시가 돋는 것처럼 튀어나오는 소견이 보이고요. 관절염 말기에 가면
이제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것과 함께 뼈의 형태도 변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기로 갔을 때는 뼈 변형조차도 굉장히 심하네요. 네. 자,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님, 각 단계마다 치료 방법은 좀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처음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때 단계별로 진단 방법 그리고 단계를 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맞는 치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치료하는 거고요. 그걸 쌍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관절염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 그래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또는 도수 치료 이런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이 증상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들에게서는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한 번 생기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치료보다 중요한 게 진단입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관절 연골이나 또는 반월상 연골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또는 인대 손상이 있는지 다쳤는데 모르고 지나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을 때는 주사 치료나 네. 또는 연골 재생 치료 또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로 관절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 예. 인대 손상이 있을 때는 증식 주사 치료를 포함해서 인대를 강화시키고 무릎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병행해야 되고요. 연골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찢어진 연골이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판단이 들면 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이런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경골 근위부 절골술 같이 정렬 상태를 바꿔주는 치료나 관절을 마모된 관절을 교체시켜주는 부분 치환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드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기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잘 진단받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악화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원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치료법들 가운데 이제 주사 치료, 네. 그중에서도 증식 주사,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고 증식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손상된 인대 구조를 또는 관절 주머니 구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부위가 다시 염증이 가라앉고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네네.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진단한 부위에 손상 부위에 주입을 해주면 그것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주면 염증 반응이 동반되고 그 염증 반응이 성장인자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에서 몸에서 생기는 재생 반응이 유도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성장인장을 통한 그 재생 그 반응이 결국은 손상된 인대를 좀 더 튼튼하고 두껍게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네. 결국 이를 통해서 관절 증상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좀 간편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특징, 장점들 있습니까? 네.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입원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네네. 절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하는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나 합병증, 감염 이런 위험성이 없고요.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 구조를 좀 튼튼하게 재생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관절에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한번 손상 치료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면 어떤 환자분들은 이거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성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시 치료해도 똑같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고민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장점이 있는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 잘 되신 분들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63세 아버님이십니다. 증식주사 맞으셨어요? 네. 63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등산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무리해서 무릎에 관절에 물이 차면서 인대 손상이 있었고 내측 측부 인대 손상과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네네. 오셨는데요. 주사 치료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은 내측 측부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과 시술 후에 MRI 사진을 보면 일단 MRI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건 전부 다 물인데요. 물과 피 이런 것들이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데 시술 전에 관절 주변에 물이 차 있는 소견과 함께 인대가 좀 찢어져 있는 소견이 있었는데 네네. 시술 후에 보면 비록 찢어진 반월상연골은 그대로 있지만 네네. 내측 측부인대는 굉장히 튼튼해지고 전체적으로 무릎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전화 함께 받아볼게요. 자,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또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